저는 30대 후반의 이혼녀이고 8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네요. 결혼 전부터 아이 낳고 사는 지금까지 저는 쭉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엄청 커다란 대기업은 아니지만 뉴스에도 몇 번씩이나 나왔던 꽤 탄탄한 중견기업인데 회장님이 직원 복지에도 신경 많이 쓰고 있어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 키우면서 다니기에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혼하고 따로 살고 있는 전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개인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와 처음 결혼했던 10년 전에는 코딱지만한 10평짜리 동네 분식집을 운영하는 초보 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못했어요. 남편이 20대 내내 남의 가게에서 주방 일만 오래 하다가 겨우겨우 조금씩 돈을 모아 처음 차린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것이 미숙했고 좁은 가게에 메뉴는 엄청나게 많은 분식집이라서 남편이 쉴 시간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지만 매출은 대단치 않았어요. 김밥에 토스트에 오뎅 떡볶이 각종 튀김들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루 매출 50만 원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근처라 평소에 비해 월세도 싼 편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1년 정도는 한 달에 제게 100만 원도 못 가져다 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직장인이었던 제 월급으로 거의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런 와중에 결혼 1년 만에 아이까지 생겨서 여러모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돈 때문에 몸이 힘들어도 거의 만사까지 일을 하면서 출산휴가를 끝까지 미뤄서 쓸 정도였고 아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 만에 친정엄마한테 아이 맡겨두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야 했어요. 그때는 정말 돈 한 푼이 절실했고 집에서 아이와 있어주는 것보다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속 편한 사람들은 출산휴가 쓰고 푹 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러면 돈을 정말 목숨만 붙어있을 정도로 조금 주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은 항상 제게 미안해했고 저는 남편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굳게 믿으며 기다려줬어요. 결혼 전에 2년 동안 연애하면서 본 남편의 모습은 성실하고 꿈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죠. 사실 친정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할 때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시댁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그 당시에는 남편이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라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상견례까지는 했는데 돌아오면서 엄마가 이 결혼할 거면 자기랑 인연 끊고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시댁에서 우리 결혼한다고 해도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도 본인 가게 차리는데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뒀던 돈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당장 신혼집부터 모든 것을 제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결혼을 하면 안 될 정도로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하나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을 월세로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몇 번 생각해 보기도 했었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후회하진 않아요. 없는 돈으로 어렵게 구했던 신혼집은 너무 오래되고 좁았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이 불편했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 불평 없이 참고 버티면서 살았어요. 그 집에서 첫째까지 낳았는데 제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엄마가 찾아와 우리 신혼집을 처음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친정 지원을 받아서 2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고 그 뒤로는 이전보다 조금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때도 남편 벌이는 들쑥날쑥했고 제가 벌어온 돈은 아이 키우고 우리 부부 먹고 사는데 다 들어가면서 항상 간당간당한 살림으로 살았어요. 새 집에 들어오고 1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야 남편의 가게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그래봤자 저한테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 주기 바빴는데 그런 와중에도 남편에게 한 번도 돈 문제 가지고 바가지를 긁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선택한 사람인데다 저는 회사원이라 월급이 정해져 있지만 남편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언젠가는 훨씬 크게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남편은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어떤 날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가게에서 장사 준비를 하며 잠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육아와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회사를 다니며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들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을 하면 오후에 저 퇴근하기 전까지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셨고 저녁 7시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과 아이가 잠들 때까지 돌보는 일은 오로지 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나면 녹초가 되어버렸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집안일을 도와달라거나 아이와 놀아달라는 식으로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2살이 넘어가면서 남편 가게가 동네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먹방 유튜버가 와서 음식을 먹고 가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남편 가게에서 매운 떡볶이를 주문해서 어찌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방송된 이후로 바로 다음 날부터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고 금방 저희 집안이 확 풀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가져다 주기 힘들어하던 남편이었지만 그땐 하루 매출이 떡볶이 팔아서 200만 원을 찍던 때였어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제가 버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남편 사업이 한번 잘 풀리기 시작하니까 눈덩이처럼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손님도 몰려왔지만 자기가 투자할 테니 체인점을 내자고 하는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남한테 체인점을 안 주고 전부 자기가 직접 가게를 하나씩 늘리더니 한 달에 버는 돈이 단위가 하나 달라지니까 돈도 금방 모였습니다. 남편 사업에 물들어온 지 3년 만에 친정부모님 돈 다 갚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난 45평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결혼하고 6년 조금 넘게 걸렸는데 이사 다 마치고 예전 집보다 넓어진 거실을 보며 그간 고생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도 이젠 고생 끝이라며 앞으로는 저와 아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생활비도 매달 제가 쓰고 넘칠 만큼 가져다 주었고 넓은 집에 살며 남편이 뽑아준 좋은 외제차를 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남편이 지금이야 잘 풀렸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나 시댁에서 저보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나 보고 있으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이 돈은 얼마든지 제게 가져다 줬지만 신혼초와 똑같이 아니 오히려 관리해야 하는 매장이 늘어날수록 더 바쁘고 집에도 더 늦게 들어왔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 직원을 더 뽑고 가게마다 담당자를 두면 당신은 나와 우리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냐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며 매장을 전부 본인이 직접 다 관리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아이와 놀아주고 있다 보니 피곤하기도 했고 과연 우리 애가 아빠랑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이 일주일에 2~3번만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난 차라리 당신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봤으면 좋겠어. 어차피 당신이 한 달 내내 나가서 돈 벌어봤자 별로 티도 안 나잖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벌이에 비해 제 월급이 너무 작은 수준이긴 했지만 저도 20대 때부터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고 제가 좋아하는 제 일이 있는데 돈이 적다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듯 이야기하는 남편이 조금 싫더라고요. 벌이가 적다고 해서 하찮은 일이 아닌데 그냥 남편이 평일에 조금만 아이와 집안 돌아가는 일에 신경 써줬으면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직 돈만 집에 가져다 주면 다 끝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들어본 적 있냐고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혼자 아이 보고 있다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은 그러면 내일부터 집안일 해주시는 아주머니라도 알아봐. 당신도 다 직접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라고 말하고는 그렇게 우리 부부의 대화는 싱겁게 끝이 나버렸어요. 제가 양심도 없이 바깥일 잘하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에게 집안일까지 도와달라는 건 아닙니다. 남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집안일도 하기 싫어 투정 부리는 거면 제가 나쁜 여자가 맞죠. 청소해달라 빨래해달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이와 저와 시간을 좀 갖고 놀아달라는 건데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또래 친구들은 주말에 가족들이랑 캠핑을 갔다든지 놀이공원을 갔다 왔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우리 아이는 아빠와의 추억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집에서 아빠를 대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말 거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저는 그게 우리 식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줄도 모르고 회사 다니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도 목표가 있을 테니 그동안 제가 가정을 지키며 기다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전날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늦게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아이 옷이랑 신발을 좀 사주려고 같이 백화점에 나가서 점심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런 사소한 일에는 끼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깨우지 않고 아이만 데리고 갔다 왔어요. 오후 3시쯤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당신 속은 좀 괜찮아? 점심 먹었어? 지금 바로 차려줄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우편물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생활비 카드 내역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모든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었고 제 월급은 남편이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평소에 아이 봐주시는 친정엄마한테 1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적금을 들어놨어요. 아무래도 집도 넓은 편이라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당장 아이한테 학원이며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으니 생활비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아이 유치원비만 1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는 돈에 보험료 공과금, 남편과 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는 숨만 쉬고 있어도 고정지출로 사라졌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뒤로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저한테 쓰는 쓸데없는 돈은 없었어요. 아이랑 남편은 백화점에서 좋은 옷을 사줬지만 저는 거짓말 안 하고 남편에게 생활비 카드 받았은 뒤로 제 옷 한 벌 사본 적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분명 저한테 호강시켜준다고 했고 본인이 성공하고 난 뒤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는데 쓴 적이 없어요. 전부 생활비였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반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고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당신이 집에서 이렇게 돈을 쓰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월급은 코딱지만큼 받는 주제에 겁도 없이 손은 대체 왜 이렇게 큰 거야? 남편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한 적 없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고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온 뒤로 제가 돈을 적게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400만 원 생활비를 쓴다고 치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영어 유치원 비용 그리고 학원비만 해도 200만 원이에요. 애초에 남편한테 돈을 쓰기 전에 다 이야기했었고 남편도 영어 유치원이랑 아이 학원 보내는 건 아무 문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200만 원 정도로 먹고 입고 집안 모든 공과금과 보험료까지 내면서 사는 건데 제가 그렇게 흥청망청 낭비하며 쓰는 건가요? 남편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로 쪼들릴 집안 살림이면 애초에 이 정도 쓰지도 않고 진작에 아끼면서 살았겠죠. 우리 엄마가 애 봐주는 대가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는 용돈은 괜히 남편이 쓸데없는 오해할까봐 처음부터 제 월급으로만 드렸으니 실제 제가 쓰는 생활비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사업해서 버는 것과 제 월급 비교해가며 저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연히 당신은 장사하는 사람이고 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한 달 벌이가 차이 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참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편하게 쓰라고 했다고 해도 당신 한 달 버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써대면 어쩌자는 거야? 기생충처럼 내 피 빨아서 살겠다는 것밖에 더 돼? 그 말 들으니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앞으로 생활비 필요 없으니 돈 주지 말라 했어요. 내가 버는 월급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다시는 나한테 돈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더니 한숨을 또다시 크게 쉬고 아니, 그냥 좀 아껴 쓰라는 소리잖아. 너가 그렇게 속이 꼬여 있으니까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라면서 본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 말에 속상하고 화가 많이 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요즘 가게 매출이 잘 안 나오거나 가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자기가 말이 좀 심했다며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긴 했지만 저는 남편이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전보다 돈을 더 아껴 쓰게 되었어요. 아이 다니는 학원 중에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 줄이고 기본 생활비도 이전보다 많이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남편이 준 생활비 카드가 아니라 제 돈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전에 남편이 돈을 얼마 못 벌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할 때는 제게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던 분이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는 자주 집에 찾아와서 살림타박을 하고 남편 말대로 제 씀씀이를 혼내셨어요. 아마 제 생각엔 어머님이 뒤에서 남편에게 네 마누라가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자주 이야기하니까 남편 생각도 세뇌되어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몇 달이 지났을 때 결국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남편이랑 같이 장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부부 모임이 있어요.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가게 문 닫고 종종 한 번씩 만나서 술도 마시고 모여서 노는 친목 모임인데 그중에 제 또래로 종종 연락하고 지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랑 둘이서 치킨집을 하는 여자였는데 뭔가 저랑 이야기가 잘 통해서 친구처럼 연락하고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선태 엄마,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요즘 들어서 애기 아빠가 집에서 좀 이상한 낌새 같은 거 없어? 아니면 수호 씨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던가? 저는 그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되물었는데 남편이 요즘 가게 아르바이트생 하나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둘이 밤에 데이트하는 것도 봤다 하더라고요. 한두 사람 본 것도 아니라 그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편과 그 여자가 둘이서 물고 빠는 모습까지 이미 소문이 쫙 나버렸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본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가 사진 보내줄 테니 전화 끊어보라더군요. 그 여자가 보내준 사진 속의 남자는 100m 밖에서 보더라도 내 남편이 확실했고 옆에 있는 여자는 딱 봐도 어려 보였어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나이가 25을 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라 당연히 여동생 따윈 없었고 친한 사촌동생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었죠.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여자라서 누가 봐도 바람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나고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눈앞에 닥치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나? 이혼하고 나면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 아무리 바람을 피운 남편이었지만 이혼만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잠깐 불장난을 하는 거라 생각하고 남편과 대화를 통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사진을 눈앞에 보여줬어요. 남편이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제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그게 뭐 어쨌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뭐야? 이런 사진은 대체 언제 찍었어? 너 혹시 의부증 있니?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정 떨어지게. 그런 말을 듣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제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던지 다 참고 이해해줬는데 그때는 저도 완전 폭발해서 집안에 아이가 있는데도 남편이랑 소리 지르고 크게 싸우고 말았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마. 나랑 살기 싫으면 너가 나가면 될 거 아냐? 남편은 자기랑 살기 싫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해주겠다 하더라고요. 남편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고 이 사람이 나와 우리 아이에게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아이 학원 보내고 내가 생활비로 쓰는 돈이 아까웠구나 싶었죠.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면서 데이트하고 놀러다니고 자기 처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아깝고 못마땅했었냐고 또다시 싸우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그날 거기서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어요. 고소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나이는 24살이었고 남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자가 맞았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 모르게 가게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그 여자를 공짜로 살게 해주고 거의 살림을 차리다시피 했었고 그동안 제가 모르는 외제차도 한 대 더 갖고 있었어요.
절대 집으로는 타고 오지 않았고 그 여자와 쇼핑하고 데이트할 때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어찌나 좋은지 위자료도 그 여자 몫까지 선뜻 지불하고 재산 분할도 제가 아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시원하게 넘겨주면서 한 번에 마무리하더라고요. 마치 빨리 이혼해달라, 이혼하기만 하면 이 여자랑 새로운 인생 출발하겠다는 것처럼 들려서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양육권은 주장하지도 않았고 제가 요구한 양육비도 협상 없이 바로 합의해서 매달 보내주기로 하고 끝냈어요. 저는 그저 그 여자와 남편의 사이를 방해하고 남편 등에 빨대나 꽂고 빨아먹고 있었던 목이나 기생충 같은 존재로 느끼고 있었나 봐요.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하셔서 아쉽지만 잘 생각했다고 자기 아들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지금도 돈은 많이 준 거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 하더군요. 이혼 절차 마무리되고 합의금의 재산 분할까지 다 마치고 났더니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에서 도저히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을 팔고 친정부모님 근처로 이사를 갔고 거기에서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며 아이 키우고 저는 회사도 열심히 다니면서 살았어요. 이혼 초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원망으로 정신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열심히 회사 다니고 아이를 위해 살다 보니 이제는 극복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느덧 이혼한 지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우리 아이도 많이 컸어요. 처음엔 아빠는 집에 왜 안 들어오냐 묻던 아이도 알 건 다 아는 나이가 되어서 더 이상 제 앞에선 아빠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재혼하라며 선을 보라는 둥,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는 둥 권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아이를 위해서만 살고 싶고 만약 운명과도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연애는 모를까 재혼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내 아이를 생각하면 새아빠와 살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확신도 없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와 아들은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전 남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튜브로 흥해서 손님이 엄청 몰려들었던 남편의 가게는 5번째 가게까지 냈다가 점차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리뷰가 자꾸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하나둘씩 문을 닫다가 결국 예전에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학교 앞 본점을 빼고는 다 문을 닫고 폐업해버렸고 얼마 전에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봤더니 낡고 좁은 가게에 남편 혼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타고 다니던 외제차는 전부 팔아버렸는지 보이지 않고 작은 배달용 중고차 하나 타고 다니면서 직원들 다 내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일하고 있다 합니다. 이혼하고 지금까지 전 남편에게 먼저 연락 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아이가 보고 싶다는 말도 단 한 번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전 남편에게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겠죠. 대신 올해 초 예전 시어머니가 제게 뜬금없이 전화하셔서 아이가 많이 컸냐고 한번 보고 싶다고 한 적은 있어요. 물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라 말하고 바로 제가 전화 끊어버렸지만요. 사실 그러건 말건 이제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와 사과하고 다시 연락한다고 해서 제가 받아줄 것도 아니고요. 아들도 아빠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크는 게 정서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도 경제적으로 많은 여유가 생겼고 부모님 옆에 살면서 자주 뵐 수 있고 아이와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놀러 다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사양이에요. 지금보다 넓고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남편에게 자기 등에 빨대 꽂고 사는 기생충이란 소리나 듣고 사느니 지금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떳떳하게 아이와 사는 것이 훨씬 보람있는 삶이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